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국내 사건 컨텐츠를 진행하는 김원사건 파일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아버지 절규가 들어있는 음성 파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음성 파일을 틀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가 유족의 편에 선다, 유족의 편에서 반대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실 저희 구독자분들, 그리고 외부에서 보실 분들께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이야기는 분명 잘못되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사회에서 충분히 변화가 되어야 될 문제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저희가 밑에 대표 댓글로 달아놓은 청원에 함께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감성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입장이 요목조목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한 것을 띄워놓고 이야기를 출발하겠습니다. 2019년 5월 30일 통영에 있는 한 화장장이었습니다. 이곳 기계실 쪽에 문을 열었을 때 항구에 목을 맨 시신이 발견됩니다. 근데 그 목을 맨 시신은 겉모습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자의적으로 한 모습. 누구지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군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일단 가족에게 얘기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소지품 중에 유독 한 가지만 없었습니다. 바로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이 사라졌다는 건 누군가 일부러 없앴나 라고 생각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 목을 맸던 한 남성의 아내분이 그곳에 나타납니다. 남편이 출근을 하면서 전화기를 놓고 가서 그래서 가지고 왔다.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경찰차, 폴리스라인, 그리고 119였습니다. 자, 이렇게 CCTV를 확인해보면서 혹시나 타살에 대한 흔적이 있지 않을까 찾고 싶었지만 그 흔적은 확인되지가 않습니다. 2019년 5월 30일 새벽 5시 51분 직접 여기 돌아가신 분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장면이 CCTV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52세의 나이로 이곳에 10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신 길씨였습니다. 늘 따뜻한 남편이었고 자상한 아버지. 부인께도 맨날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힘들지. 조금만 버티자. 라고 얘기했던 분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자살이라는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다들 궁금해하고 납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거에 대한 포인트가 휴대폰에서 나타납니다. 장례가 치러지고 있던 날에 뭔가 좀 아버지 휴대폰이 남아있었으니까 처음엔 볼 생각을 안 하고 슬퍼하고 있던 유족분들이 혹시나 해서 핸드폰을 열어봤는데 그 핸드폰에서 이상한 게 나타납니다. 바로 5월 1일부터 사망하시기 전날까지 녹음한 녹음 파일 25개입니다. 그 안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성 내용들을 저희가 몇 가지씩 읽어드릴 건데요. 여러분은 이제부터 감성적인 부분보다는 이게 어떤 상황에서 녹음된 건지, 일부러 그랬을까? 아니면 무언가 정말 고통스러워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갖고 싶어서 그런 건지, 녹음한 의도가 무엇이고 어떤 상황, 그리고 거기에 누가 등장하는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인의 목소리를 제가 대신 읽는 점 미리 사과드립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월 1일, 즉 그때부터 마지막 녹음까지 나온 내용은 가족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 있었습니다. 울지 말아라. 웃으면서 보내달라. 회사 가기가 두렵다. 집 문을 나서는 그 순간에도 가슴이 후들들 떨린다. 내일 또 회사에 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 이 걱정뿐이다. 그리고 이런 음성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한 남자의 목소리인데 출근하지 말라니까 뭐하러 출근을 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께서, 고인께서 이런 답변합니다. 네가 뭔데 출근하라 말아 해. 그리고 또 한 남성, 똑같은 남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람 새끼는 아니라고 보고 그렇게 취급을 할게. 일단 나이 처먹고 진짜 아깝다.
못 배웠으면 그냥 엎드려 뻗쳐 자빠져 있어. 너한테 무슨 대우를 내가 해주냐? 52살 먹어서 그렇게 살았으면 나 같으면 미안하겠다 부모한테. 진짜 미안하다 해라. 아이고 죽는 게 낫지 진짜. 그리 살아서 뭐 하시게요. 자, 이런 말들이 등장하는 게 일단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는 아마 다들 생각이 드실 겁니다. 다시 부탁드리지만 감정적인 면을 조금 누르시고 이곳이 어디일지 그리고 누가 그랬을지 그들의 관계가 무엇일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중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인께서 근데 너 왜 막말하냐 라는 이야기에 내가 무슨 막말을 했는데 그 다음에 고인께서 놔라 라는 말을 합니다. 계속 놔라, 손 놔라. 그리고 얼마 뒤에 아 라는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아, 눈이야.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나는 빽이 있고 높으신 분들을 많이 알고 있다. 내가 조선소에서 일을 할 때 왜 싸움닭이라고 불렸는지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5월 1일부터 5월 29일, 즉 사망하기 전날까지의 모든 녹음 파일의 대표적인 내용들입니다. 어떤 상황이라고 보여주시나요? 일단 고인과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녹음 파일 내에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잠시 후에 얘기를 드리고 일단 이 한 남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성은 52살이나 처먹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았으면 나 같으면 미안하겠다는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아마도 고인보다는 나이가 어린 것으로 판단되는 남성입니다. 이들은 아마 공간 자체가 처음에 회사 가기가 너무 무섭다, 두렵다 라고 얘기한 걸 보면 공간 자체는 회사, 아까 보여드린 화장장이라는 그 공간에서 벌어진 일 같습니다. 그리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모욕을 퍼붓는데 그 모욕의 수치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가족부터 그리고 부모욕부터 뿐만 아니라 인신모독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모욕입니다. 엄청나게 큰.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게 뭐냐면 폭행과 그리고 어떤 폭력에 대한 여부가 보여지는 소리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제가 생각하고 제가 들었던 이 내용과 비슷한 상황으로 판단하신 게 맞습니까? 왜냐면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있다 보니 내용을 치우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딱 듣고서도 아니 근데 폭력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폭행은 아니고 그냥 트러블 정도 간단한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일단 이렇게 넓은 범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저희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또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 목소리에 등장한 사람은 2019년 1월에 이 화장장에 입사한 새로운 동료입니다. 김씨, 나이는 40세였습니다. 12살이나 어린 남자였죠. 근데 이 남자와 마찰이 생기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일들이 발생된 것 같은데 이 둘 사이의 싸움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괴롭히는 걸까? 근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도 고인께서 녹음을 해놓으셨습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냐? 라는 이야기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장례식장 내에 있는 소주병이 좀 사라진다. 없어진다. 라고 김씨가 얘기를 하고 고인께서는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난 아닌데. 라고 얘기했고 거기 있는 김씨는 너가 가져갔잖아. 당신이 가져갔으니 당신은 도둑이야. 혹시 형사하고 같이 가져갔나? 라고 얘기하며 같이 뭐 도둑, 집안이 도둑이다. 약간 이런 식의 말투를 던지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녹음 파일에 보게 되면 상주들이 보는 앞에서 구타한 현장도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럼 모욕도 있고 그 이후에 또다시 폭행까지 어쩌면 상주들이 존재하는 공간에서도 그럼 소주병이라는 것 때문에 그랬을까? 그게 사라진 문제 때문에 촉발이 됐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씨가 너 돈 받는 것도 분명히 나한테 삼자대면 하자 그랬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김씨가 유족들로부터 무언가 커미션 같은 걸 받았다라는 느낌인 건데 이거에 대해 김씨는 고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받는데 너 안 받는다고? 너도 받잖아. 나도 받으니까 너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고인께서는 너 맘대로 생각해라. 난 안 받는데 네가 받는 거지.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이끌게 됩니다.
어쩌면 이들 사이에 트러블이 생겼던 문제, 그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 일들이 터진 게 어쩌면 이런 문제, 서로 간의 생각의 차이였던 거겠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말이 안 맞다 보니 서로 약간 트러블이 생겼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녹음 파일에 보게 되면 이곳에서 고인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다 밀쳐서 내가 여기에 부딪혀서 머리 깨지면 어쩔 뻔했어. 옆에 오지 마. 나 진짜 다리가 후들거려. 라고 얘기합니다. 어제도 병원, 그제도 병원, 나 계속 병원 갔다 왔다고. 라고 얘기했는데 김 씨는 당신이 병원을 가던 말던 죽던 말던 상관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인 이제 유족분들께서 체크를 해본 결과 4월 30일에 병원 진단서가 있었습니다. 상해 진단서였죠. 약간의 뇌졸중 같은 현상이 있다. 그리고 5월 1일과 5월 2일에는 불안장애 현상에 대한 진단서가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불안성이었던 거죠. 이걸 왜 받았고 왜 뗐을까?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공간 안에서 두 사람이 어떤 문제로 이견체로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물론 회사 생활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건 그럴 수 있다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일반적인 트러블이 아니라 한쪽이 한쪽에게 모욕행위 그리고 폭력행위를 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단서까지 끊었다라는 건 어딘가에 제출해서 자신에 대한 폭행, 억울함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신호로 보이는 것도 맞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아마 정리가 다 되셨을 겁니다. 자, 다른 목격자는 그럼 없었을까요? 이 사태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근데 이 공간 안에는 함께 일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자는 잘 모른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답답해서였을까요? 고인께서는 녹음에서 사무실에서도 신경도 안 쓰고 과장도 그렇고 계장도 그렇고 주사도 그렇고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화장장이 시청 관할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과장도 그 시청에 있는 사람입니다. 공무원이겠죠. 계장도 그렇고 주사도 그렇고 다 직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역으로 얘기하면 아마 고인께서는 분명히 이 부분을 시청 담당자에게도 얘기를 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인들의 목격담이 나오게 되는데 4월 중순에 두 사람이 싸우는 걸 봤다. 고인께서 밥을 먹고 있는데 김씨가 갑자기 머리에 국을 쏟아부었다. 그걸 털어내고 이제 고인께서 밖으로 나왔는데 똑같이 따라 나와서 시비 걸고 머리를 들이밀면서 욕을 했다. 그것도 상주들이 보는 앞에서 그랬다. 이거에 대한 목격 진술이 확인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좀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주변인의 진술까지 있고 상황적으로 봤을 땐 일방적인 폭행이었고 분명히 고인께서는 하지 말아달라고 당사자에게도 얘기를 했으며 그리고 주변 사람들 더불어 관할인 시청에까지 이야기를 한 걸로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진단서를 끊었겠죠. 녹음은 5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상해 진단서는 4월 30일, 그럼 그 전에 아마 4월 달부터 1월 달에 입사했던 사람이고 1월, 2월, 3월은 큰 문제가 없었다가 어느 순간 촉발이 됐고 4월부터 일이 터졌고 그 이후에 계속적인 폭행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우리가 이걸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어떤 것일까 라는 생각을 좀 더 해보고 싶습니다. 바로 시청 관계자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시청 쪽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사건이 터진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입장 표명입니다. 2019년 6월 2일에 올라왔던 사건 발생 이후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 주목을 받지 않을 때거든요. 통영시 관계자가 했던 얘기입니다. 평소 피해자 고인인 길씨와 그리고 가해자 김씨 사이에 뭔가 알력이 있어 중재도 했고 심할서도 받고 했는데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통영시는 지난달 31일 가해자였던 김씨의 사직서를 받았다라고 입장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일까요? 알고 있었고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하지만 고인의 녹취록에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이 안에서 폭행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은 고인의 가족들입니다. 고인의 가족, 특히 이제 부인은 폭언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폭행은 언제 한 거냐면 돌아가신 뒤에 알았던 거죠. 해서 함께 둘이 몇 번이나 시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그렇게 벌벌 떠는데 어떻게 가해자랑 같이 근무를 하느냐, 이동을 시켜달라라는 이야기를 했고, 시청 측에다가 CCTV를 요청하고 함께 근무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어디 여자가 남자들 일하는데 끼어드냐, 12살이나 어린 사람에게 당한 게 자랑이냐, 쪽팔리지도 않느냐. 이게 바로 그 윗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폭언을 계속적으로 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폭행에 대한 여부도 알고 있었습니다. 모 방송, SBS 방송을 보시면 거기에 찾아간 PD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게 티가 났죠. 녹음 파일인 줄 몰랐던 겁니다. 자신들은 폭력 행위는 몰랐다. 아닙니다. 고인께서는 가서 직접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류 파일들을 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입장이 있었던 거죠. 애초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고인과 아내분이 같이 갔을 때 어떻게 12살이나 어린 사람한테 당해? 쪽팔리지 않아? 라고 반응을 했다는 걸 보면 뭔가 이 안에서도 처리를 하려고 그냥 쉬쉬했다라는 게 보여지는 상황인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새롭게 밝혀진 부분이 있습니다. 사건 전날, 즉 돌아가시기 전날입니다.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폭언과 폭행이 이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오후 4시 30분경 고인께서는 이제 부인께 전화를 해서 경찰을 불러달라고까지 도움을 청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청에다가 얘기를 했을 땐 가해자한테 얘기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라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입장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통영시의 입장입니다. 가해자는 정년퇴직으로 결혼이 생긴 화장장의 직원 채용 공고를 보고 들어왔고 정식 채용 절차를 걸친 사람이다. 채용 당시 인성문제 같은 게 확인이 안 돼서 직장 내 폭행도 두 사람의 입장이 서로 달랐다. 두 사람 다 피해자라며 진단서를 발급받아 오기도 했다. 다툼의 원인을 두고 양측의 주장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시는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해야 됐다. 4월부터 다툼이 있어서 중재를 위해 수차례 노력을 했다. 부부가 한 차례 시청 방문을 해서 어려움을 호소했었다. 다른 근무지의 이동 관련, 인사부서에 말했지만 두 사람은 화장장 근무를 위해 채용했던 공무직이라 그 입장이 불가능했던, 이직이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이다. 이게 통영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말이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특히나 모 방송국에서 나오기 전과 후가 굉장히 다릅니다.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해야 됐다.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진단서를 양쪽이 발급받아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확인이 안 되는 상황 중에 하나지요. 더불어 만약에 그게 있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했던 건 목소리로 봤을 때, 상황으로 봤을 때 한쪽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자신들은 몰랐다라고 주장하다가 결국엔 들킵니다. CCTV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한 적이 없다라고 했지만 결국 녹음 파일에서 나타나게 됐죠. 아까 읽어드린 그들의 입장에서는 온 적은 있고 자신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고 인사이동을 얘기했는데 불가능하다라는 것만 얘기했다. 마치 해결한 듯이 얘기합니다. 그 이외에는요. CCTV와 관련 폭력에 대한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선 얘기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통영시 관계자들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가해자 김 씨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특이합니다. 저도 그 방송을 잠깐 봤는데 가해자 김 씨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자신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가 많습니까? 나하고 결부될지는 몰랐습니다. 기사가 올라와서야 나인 걸 알았다.
괴롭힘에 의해서 사망을 했다. 그 기사는 너무 억울하다. 식사할 때 국을 쏟아부은 거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그 이후엔 싸운 적도 없다. 그리고 사망한 전날 폭행 없었다. 녹음 파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난 때린 적이 없다.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녹음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간중간에 눈이야. 이것도 그냥 자신하고 약간 실랑이가 있다가 의자에 부딪히는 정도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 내용에서 나왔던 폭행이란 단어에 대해서도 이건 연기다. 녹음을 하기 위해 일부러 자신이 유리한 말을 한 거다. 나는 그 기사가 뜨고 하루에 3시간밖에 잠을 못 잔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책임감에 대한 문제도 죽음에 대한 책임감은 없다. 그런데 도의적으로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거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 미안한 마음은 잘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김 씨의 입장입니다. 이따가 얘기하고 싶었지만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김 씨가 혹시 이 영상을 본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 이야기를 그렇게 아무렇게 하실 수 있는 상황인 건지 되게 궁금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직접 폭행을 당했고 본인도 피해자다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진단서와 그리고 폭행 당시의 모습,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증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의 도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선택은 자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도 처음에 경찰 측은 이 사건이 발생하고 유족분들이 가서 이거 좀 이상하다. 수사를 해달라 라고 얘기했을 때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 녹음 파일이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녹음 파일을 받자마자 30분 뒤에 자살 종결 처리를 합니다. 자살이니까.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명 통영경찰서는 지난달 30일 길씨의 사망 원인을 자살로 결론 짓고 가족들에게 시신을 윈계했고 유가족은 원인의 의구심을 토로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7월 3일이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28일 유족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벌였고 휴대폰 기록에 남아있는 정보를 분석해 범죄의 단서를 찾을 수 있는지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의뢰했다. 즉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 고발장을 받아 참고인 신분의 직장 동료들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바꿔서 조사 중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았다면, 그리고 고인께서 증거자료를 남기지 않았다면 이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자살인 겁니다. 한국은 자살에 대한 부분이 기준이 되게 불명확합니다. 자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그 원인을 제공한 자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살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라는 이야기죠.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누군가가 자살에 이르게 한 경우, 즉 자살을 당하게 만든 경우, 그런 경우엔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살인죄에 중하는 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이니까 자살을 한 거지요. 죽음에 직접적인 관련을 주진 않았지만 죽게 만든 자신의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결정일까요? 이 자살을 정말 우리가 자살로 봐야 될까요? 그리고 이게 정말 사회에 집중을 받지 않았다면 이 사건도 어떻게 됐을까요? 또 하나, 사회에 집중을 받지 못했던 그런 많은 사건들이 얼마나 더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마지막으로 던져보고 싶습니다. 통영시 공무원 분께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마 읽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우리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 우리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고 조국의 평화 통일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이에 굳은 각오와 다짐으로 다음을 실천한다. 하나,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하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하나,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민주행정을 구현한다. 하나,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
제가 이 사건 그리고 당시에 화장장을 관리를 맡았던 시청 관리하셨던 분들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공무원 헌장에 창피하시지 않으십니까? 정말 공익을 우선시했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셨습니까? 더불어 청렴을 생활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하신 게 맞습니까? 어디 여자가 감히 12살이나 어린 동생에게 이 이야기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 이야기가 감정적이지 않고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더불어 자살에 대한 부분에서도 무언가 판단이 잘못되어 있다. 만약 이 말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청원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